우리가 널리 알고 있고 누구나 다 상식처럼 알고 있는 홍익인간이라는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그리고 홍익인간의 진짜 진정한 본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홍익인간에 대한 오해와 그 실체애로의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온 국민은 사실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고조선 당군의 건국 이념이라고 착각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홍익인간은 고조선 당군 왕검의 건국 이념도 아니고요. 실제로는 그것이 등장한 시기는 그보다 훨씬 더 몇천 년 전인 환웅이 주인공으로서 배달국을 세울 때에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온 국민은 당군의 고조선 건국 이념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결론적으로 환웅이 그 주인공이며 배달국의 건국 이념인데 홍익인간이라는 네 글자에 대한 개념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나면은 확연히 그것을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를 함께 보겠습니다. 그 시대는요, 오늘날과 같은 정착 농경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원시, 수렵, 목축, 이동 생활이 기본이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영성이 뛰어나고 깨어난 선진 무리들은 그 영역을 넓혀가면서 아직 짐승처럼 살고 있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토착의 종족이나 그 무리들을 서서히 사람다운 문명화된 사람으로 개변시켜 나가거나 교화시켜 나가서 사람다운 삶의, 그 시대는요, 오늘날 우리는 착각하기 쉬운데요,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한 사회가 더 훌륭하다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아닙니다. 그 시절에는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늘과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것을 가장 신성시했습니다. 오늘날처럼 기술로 물질 생산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늘의 자연 이치, 하느님의 섭리, 또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것을 더욱더 신성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가장 올바른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인간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오늘날 쓰고 있는 인간이라는 단어로 대치시켜서 혼돈해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고려사라든지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인간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셨습니까? 인간이라는 단어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식 표현을 하자면은 휴먼 빙입니다. 휴먼 빙, 즉 이 휴머니스트의 존재라는 인간이라는 말이 말로 쓰여진 예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인간이라는 단어는 1860년 우리나라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단어는요, 1868년 일본이 메이지 유신으로 새로운 서구화 문화를 우리 동양 사회의 변화의 큰 틀로 삼으면서 서구식 단어를 우리의 전통 한자 문화권에 있는 단어와 조합을 해서 다 만든 용어가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생활 용어의 거의 60% 내지 70%는
1868년 일본 메이지 유신으로 거의 강제적으로 모든 생활 용어를 변화시켰던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화제한어라고 하는데요. 화제한어로 만들어진 단어가 우리가 익히 쓰고 있는 역사라는 단어도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역사라는 단어, 사회라는 단어, 회사라는 단어, 그리고 인간이라는 단어가 전부 그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단어가 아주 적극적으로 거의 3, 40년 동안 정말 가열차게 이 생활 문화의 단어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생기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일본에 유학 갔던 사람들과 그 시대 이후로 공부했던 사람들은 그 용어에 의해서 우리의 역사 문화를 전부 다 다시 풀이하는 데에 그대로 활용해 버렸습니다. 이 왕조실록을 비롯해서 모든 내용에 인간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쓰고 있는 우리 인간이 아니고요. 철저히 불교식 육도윤회 속에서 천상, 아수라, 인간, 그리고 악귀, 축생, 지옥이라는 6계층의 존재 중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회 조직체라는 말에서 인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때에서는 인간하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인간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단어였습니다. 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특히 그 시대는 원시 수렵 목축 이동 생활에서 선진적 무리들이 점점 영역을 넓혀가면서 자신의 선진 기술 또 농업과 목축을 시도해가면서 영역을 넓혀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아까 육도윤회에서 축생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토착의 종족의 무리들을 서서히 인간, 말하자면은 이 사람다운 사람, 즉 하늘 뜻을 알아차리고 또 이 하늘의 섭리를 이해하고 자연의 이치를 터득해서 살아가는 선진 문명화된 사회로서 합류시켜 나가자는 것이 바로 이때 쓰이는 인간이라는 단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부터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와 문장을 잘못 풀이하고 인용한 데서 기인한 고조선 단군 왕공의 건국 이념이라는 허상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다라고 풀이해 온 것은 우리 민족은 거룩하다라는 말은 일종의 우리 민족주의적인 또는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듣기 싫은 말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이 민족 종족의 우수성 또는 천신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홍익인간을 너무 널리 이용해 먹는 거 아닌가 싶어요. 고대 인류 사회의 시대적 배경을 간과한 데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유의 사유체계로 보자면 홍익인간의 홍자가 무슨 뜻이며 익자가 무슨 뜻이며 사람인이 무슨 뜻이며 사익 한자가 무슨 뜻인가를 하나씩 뜯어서 살펴보면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홍익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한단고기의 홍익인간의 단군세기에 가륵단군이 신과 왕과 종과 전의 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우리는 인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인용하기 전에 홍과 익과 인과 간이라는 이 네 글자에 대한 것을 먼저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풀이가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장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는 단순한 한자 풀이로만 보기 때문에 오해를 하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이라는 말이, 이 홍은 흔히 널리 홍, 클 홍 또는 이 매우 크다 이렇게로만 알고 있습니다. 홍은요, 대소, 장단, 광협과 같이 비교 대상이 되는 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교 대상 없는 계속되는 널리 항상 하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홍은 절대로 그냥 작을 소에 대응하는 큰 대자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좁을 협에 대응하는 넓을 광이란 뜻이 아니고요. 이 홍이라는 말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계속해서 널리 너그럽게 모두에게 이런 뜻입니다. 익이라는 단어를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익자를 한번 보시면은 이 더할 익입니다. 물수자 밑에, 물수자를 옆으로 눕혀놨는 글자입니다. 물수 밑에 그릇명입니다. 그러면 그릇에 물이 넘치도록 계속 따르고 부어서 차고 넘치도록 보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철저히 보태다는 의미인데, 이 익자를 설명해 드렸던 화제 한어인, 즉 메이지 유신으로 만들어진 단어인 영어식 표현인 benefit, 이익이라는 단어로 그만 대치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홍익을 널리 이익되게 한다, 이롭게 한다라는 말로 잘못 풀이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익은요, 이익된다는 말은 메이지 유신 이후로 생기는 단어입니다. 이 이익이라는 단어는 지금으로부터 불과 1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단어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익으로 이익, 이롭게라는 말은 익자에 없습니다. 원래는 익자는 보태다, 더하다, 계속 흘러넘치게 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 바로 인간이라는 말은 사이 간자인데 시간, 공간, 인간이라고 할 때처럼 함께 존재하는 관계망이라는 뜻이지 오늘날처럼 쓰고 있는 사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A와 B의 사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전체가 어우러져 있는 관계망 또는 사회라는 뜻입니다. 간자가. 그래서 인간이라는 말은 육도윤회 속에서 사람다운, 즉 하늘의 이치를 알고 사람다운 심성을 가지고 하늘의 영성 문화를 깨우치고 있는 존재로 함께 더불어가는 사회를 만든다는 말 때 인간입니다. 영어식 표현은 human being이 아니고 함께 더불어 사는 천지의 이치와 하늘의 이치와 땅의 모든 진리를 터득하고 신령스러운 광명세상의, 말하자면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수행체계가 갖추어진 존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다는 것이 아니다. 홍익인간은 이 인간론에 나오는 내용, 문장을 보면은 5월에 삼랑을보록 하사, 이 한문은 안 읽어도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삼신을 대신하는 천하의 왕으로서 천하의 도를 넓히고, 이때 이 홍입니다. 홍, 널리 끊임없이 펼쳐낸다는 뜻입니다. 홍도 계죽입니다. 천하의 도를 넓히고 백성을 더 널리 교화하고 함으로써 한 사람이라도 하늘의 성을 잃지 않도록 하며 임금을 대신하여 인간사를 주관하며 나라 안 사람들로 하여금 삼신, 천신을 대신하는 천하의 왕으로서 망령됨을 고쳐
진아를 알게 하고 참된 자기 자신을 알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인자로 알고 있는 게 바로 진아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나 홍익 인강할 때 인자가 진아를 이야기합니다. 371을 기한으로 37이라는 말이 3과 7이라는 숫자가 그냥 단순히 37개라는 뜻으로 보거나 또는 3과 7로만 보는데 옛날에 우리의 숫자의 개념에서는 모든 게 개념 용어였습니다. 37, 21입니다. 37일은 21일입니다. 기한으로 모이게 하여 모든 사람들이 계율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깊고 오묘한 도를 스스로 얻게 되어 밝은 빛으로 서로 돕게 되는데 이를 커발하니라 하옵니다. 커발한 뭡니까? 이거는 발음으로만 옮겨놨는 겁니다. 크게 밝히는 존재,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예문을 보겠습니다. 도해 당군의 역사인 대시전을 건립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영화를 보면은 이 기원전 5,000년, 4,000년, 3,000년 전 중국이나 이집트나 인도의 역사 영화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기원전 2,000년, 3,000년, 5,000년 전에 이야기하면은 말도 안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보다가 오히려 더 우리 민족 문화의 시원되는 지역에서는 이런 거룩한 성전을 건국하게 됐습니다. 대시전입니다. 시자가 비로타를 시자입니다. 비로소 시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처음 건국한 분을 기리기 위한 건국신을 모시는 전각을 건립할 때에 이 말입니다. 서기전 1891년 경인년 겨울 10월에 명을 내려 대시전을 세우도록 하고 옛 천재 환웅의 상을 만들어 모셨는데 사흘 동안 재개하고 이래 동안 강연하시니 위풍이 사해를 움직인 듯 했다. 이 사해를 또 우리는 사해라는 말만 보면은 그만 넉사바다해라고 풀이를 해버립니다. 넉사바다해, 내 바다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삼실할머니 갈 때처럼 사해는 내 바다가 아니고 온 세상 동포, 온통 사통팔달 온누리에 있는 모든 것을 사해인 해는 바다해라고 우리가 흔히 바다로만 알고 있습니다. 온누리라는 뜻이에요. 널리 다 펴져 있는 곳을 바다해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해는 내 바다가 아니고요. 온누리라는 말입니다. 온누리를 움직이듯 했다. 그 기원하는 마음을 표한 글이 염표문에 있습니다. 그 염표문에 이르되 하늘은 현묵하매 그 큰 도는 보원이니 진일로 그 일 삼고. 여기서 현이라는 말은 흔히 가물가물하다는 현입니다. 극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원이라 할 때 이 보자도 이 흔히 우리는 보통 보자라고만 알고 있습니다만은 보는 널리 골고루 온누리에 다 펼쳐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서울에 사대문이 있을 겁니다. 사대문 동서남북에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요? 보자를 설명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었습니다. 사대문,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이 있습니다. 흥인지문, 숭례문, 돈이문, 홍지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쓰이는 단어는 인이예지가 있습니다. 흥인, 돈의, 숭례, 홍지, 인이예지 사상을 전부 다 강화시켜 놨는데 그 문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서 그 정중앙에 중심축이 되는 곳, 모든 것을 다 터뜨리가 수 있는 중심에 되는 게 바로 여러분 12월 31일 날 밤 12시 정각이 되면은 수십만의 인파가 모여서 그 종소리 한번 듣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어디지요? 보신각입니다.
바로 그 보자입니다. 동서남북 인의 예지가 다 어우러서 온 세상에 골고루 퍼지게 해주는 종소리가 널리 고르게 퍼지게 한다는 뜻에서 그 보자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 보자가 보원입니다. 진일, 여기서 한일자 하나로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문풀이를 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한자의 단순화된 오늘날 생활용어 풀이로만 가고 있습니다. 진일이라는 말이 일자가 여기서는 하나라는 뜻이 아니고요. 한결같이 하다는 뜻입니다. 오로지 한다는 뜻입니다. 오로지 한결같이 그 진실로 삼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땅은 축장, 모으고 갈무리하며 그 큰 도는 효원이니 둥글게 되는 것을 본받을 것이니 근일, 그는 그냥 하면 됩니까? 오로지 한결같이 근면하고 열심히 그것을 본따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지능함에 알고 능력을 키우는 데에 그 큰 도는 택원입니다. 즉 널리 둥글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협일, 어느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골고루 다 협력해가면서 한결같이 해라. 그래서 이 한일자를 하나로만 보지 말고 오로지 한결같이 늘 꾸준히라는 말로 풀이하면은 여러분들은 더욱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해놨는 이유는 이제 마지막에 이거입니다. 그리하여 일신강충으로 하느님의 섭리라는 신자가 하느님의 섭리, 영성 또는 광명세상을 비추어주는 근본 빗줄기를 내려 꽂아서 성통, 본성이 통한다. 뭐로 통한다? 광명으로 통하니 제세, 이화, 이 세상에 대를 이어 세자는 대를 이어간다는 뜻입니다. 세상 세자로 알고 있지만 원래 뜻은 대를 이어간다, 끊임없이 놓치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세대를 이어가는 데에 이 이치로서 화합하게 한다. 또는 바꾸어 나간다. 이 짐승 같은 놈을 사람으로 바꾸어 준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홍익인간. 그래서 널리 꾸준히 계속해서 더욱더 보태어서 널리 늘여나가서 사람다운 사람의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풀이하면은 홍익인간이 될 것이라고 여깁니다. 홍익인간에 대한 것을 대시전의 이 건립을 하면서 연표문의 내용물을 이 도표로 한번 적어놨는데 여러분도 이 표를 한번 잘 참고를 해보셔서 우리도 인간답게라는 말을 오늘날 사람답게라는 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옛 선인들 바로 우리 수천 년 전, 4천년, 5천년 전에 우리의 원래 원뿌리 나라를 건국했던 환웅님이 이 민족 문화를 할 때에 사람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 내지는 우리의 수행 문화 또는 우리 마음을 이렇게 수련해서 하늘과 땅과 사람의 천지인 삼재를 제대로 잘 가꾸어서 실상은 본질은 이런 거니까 이렇게 도를 펼쳐서 일처리를 이렇게 하는 진정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홍익인간이라는 용어를 썼으니까 그 용어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면은 앞으로 우리는 우리 민족 문화의 큰 뿌리가 되는 한단고기와 비롯한 여러 이 서적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그냥 오늘날 단어로 해석하지 않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마음에서
홍익인간은 결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다는 뜻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람다운 하늘 땅 사람의 이치를 제대로 깨우치는 신성한 교화를 해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나가는 사회를 이루어 나간다는 의미라는 것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잘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또 정말 우리 옛 선조들이 했던 사람다운 사랑, 하늘, 땅, 사람의 이치를 제대로 깨닫는 존재가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